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심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정말 유명한 책이긴 한데요, 또 끝까지 읽은 사람도 거의 없는 책입니다. 우리 읽은 척 책방의 의의에 딱 맞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죠. 바로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입니다. 저도 이게 산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지금 뭐 다 화보고 뭐고 다 없어지고요,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있죠. 아니, 껍데기 알맹이만 남아있죠. 껍데기가 없어지고요. 이 책은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참 애매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제안한 개념인 통섭은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이 쓰이는 유명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옮긴이인 최재천 교수와 장대익 교수는요, 강연이라든가 방송 같은 것들을 통해 대중과 폭넓게 만나는 그런 인기인이 되었죠. 하지만 정작 이 책 자체, 그리고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이론은요, 많은 학자들에게 공격당하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 말고요, 일반인들, 아마 이 책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생물학 위주의 논이라서요, 보통 그렇게 그냥 읽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기 있는 개념이지만 사실은 많은 공격을 받는 개념인 통섭,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섭이란 말은 참 매력적입니다. 모든 학문을 포괄하고 꿰뚫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생각은요, 그 자체로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것만 알면 그야말로 깨달은 자, 현자잖아요. 현자가 되는 거니까요. 물리학에는 대통일 이론이 나오는데요,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을 찾는 겁니다. 물론 아직 발견되진 않았죠. 중력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은 바로 이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섭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물리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나 생물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한 과학, 사회과학, 예술, 종교, 윤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하나의 원리 안에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각 분과 학문의 미로 속에서도 그 길을 잃지 않게 해줄 실타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개념은요, 문과와 이과가 비교적 극단적으로 나뉘어져서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시대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 문과를 따로 나눠서 배우고요, 대학교에 가면 전공이라고 해서 그것을 세분화한 분과 학문들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장벽들이 비교적 높죠. 그래서 넘나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기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윤리에 대해 논할 수는 없고요, 사회학자가 의료 지식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을 보면 사실 자신의 전공 분야와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견에 있어서는 크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진 또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민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학부 때 연극영화과를 나온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얼마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해요. 물론 이분은 대학원 때 역사를 전공했죠. 근데 또 TV에서는요,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멋진 신세계 같은 SF 소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분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할 것 같진 않잖아요. 샤르트르는 자기 분야만 아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르고요, 자기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섭은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이죠. 문과와 이과를 넘나드는 인재가 각광받는 미래인재상에도 잘 맞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인재를 통섭적 인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통섭이라는 개념은요, 적절한 시기에 제안되어서 메가히트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책 안에서 통섭은요, 그렇게 포용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이나 그냥 과학, 인문, 윤리, 종교 등이요, 적절한 중간 지대에 만나서 협상 테이블을 차려서 합의점에 도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조금 러프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현상이든 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과학은 주로 생물학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문화, 사회, 윤리, 종교, 그 모든 것이 다 생물학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다른 분과 학문, 특히 다른 것보다 사회과학을 엄청 까거든요. 이렇게 살짝 돌려까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빡 까는데요, 사회이론은 진정한 수준의 이론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분과 학문의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요, 이 통섭책에 호의적일 리가 없죠. 그리고 통섭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과학이라고 이 서론이나 결론에서 범위를 살짝 넓혀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본론을 보면요, 그 과학은 그냥 다 생물학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과학 안에서도 이 책을 좋아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 같은 것도 모두 생물학적 기제로 설명을 합니다. 당장 마음을 기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언젠가는 그래서 기계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문화는요, 유전자가 규정하는 후성 규칙들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령 인류를 포함해서 영장류에게 발견되는 보편적인 규칙 중 하나가 근친상간 회피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칙은요, 유전적으로 열등하는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동한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30개월 이전에 같은 집에서 친밀하게 지낸 사람에게는요, 성적 관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생물학적 효과래요. 이것을 웨스터마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유전자에 이런 후성 규칙이 새겨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화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윤리 같은 경우도 가령 협동 성향과 배신 성향, 이 둘 중 진화의 과정에서 배신보다는 협동이 더욱더 생존에 유리한 것을 알게 된 인류가요, 그것을 도덕 감정으로 발전시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각 분과학문들, 심지어 예술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생물학적 규칙들이 작용하고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 책은 개별 분과학문의 이기심을 버리고요, 통섭의 길로 나아가야 지금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이 책이야말로 생물학의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이건 하트인가? 이렇게 살짝 들더라고요. 많은 독자분들이요, 통섭이라는 책을 사거나 또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책은 끝까지 보지 않고 그 개념을 대략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통섭이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긍정적인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책에서는 적어도 이 책에서는 통섭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생물학의 제국주의적인 야욕,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책 읽기의 경험이 아주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지식의 통합이나 분과학문 간의 연결성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학문의 대부분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도구가 생물학이 되는 것에도요,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물학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통섭에 대한 시도가 일어나고요, 그것과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통섭에 대한 시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래도 적절한 접점이 언젠가는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추상적이지만 원론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통합해서 하지 마시고요, 각자 따로 눌러주셔야 합니다. 선을 지킬 건 지켜야죠. 함부로 이렇게 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